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지은이는 양재진, 양재용입니다. 형제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유명합니다. 양브로의 정신세계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펴낸 것은 21세기 북서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사연과 심리상담, 마인드 카페에서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삽니다. 나만 불행할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불투명한 미래,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연인 사이의 상처, 누구든 한 번쯤 겪어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사소한 감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슴속 응어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힘을 앗아갑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에는 민감히 반응하면서도 마음이 느끼는 고통은 좀처럼 돌보지 않은 탓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첫 발을 떼기 두려워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기에 손조차 내밀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 책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누구나 겪을 만한 심리 문제에 관한 정신과 전문의의 실질적인 처방을 담았습니다.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에 관한 내면의 문제와 가족, 친구, 직장,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정신과를 찾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어줍잖은 충고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면 함께 읽어 내려가길 바랍니다. 나의 못난 부분만 계속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제 의견을 반박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칭찬에 인색한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왕따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 고민합니다. 자존감만 높다면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책을 찾아보거나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이를 끌어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존감 높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주로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될까요? 가장 흔하게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 즉 결과물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는 말이나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인품을 보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잘 베푼다든지, 인내심이 많다든지 하는 한두 가지 모습으로 한 사람 전체를 이미지화합니다. 자신이 보는 특정한 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타인의 결과물이나 몇몇 이미지가 전달해주는 특정한 장점을 통해 존중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우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업적과 성취 이면의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다양한 단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계속해서 존경심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 존중감과 존경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나는 나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치부에 집중할수록 스스로를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거리가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나의 단점이나 결점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약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너무 가까운 정서적 거리를 유지할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게 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또 다른 근거로 삼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도 어느 정도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즉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화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늘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혹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본인이 가치 있다고 믿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메타인지는 감정 일기와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감정 흐름에 대해 이성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훈련할 수 있습니다. 뇌의 압축 부위인 전두엽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재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전두엽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외부의 세상과 자신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업적이나 성취와 같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을 결과로서만 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역시 대부분 부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강점이나 재능에 집중해 그것들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결과물이 아닌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못난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일을 멈추고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만의 멋진 행동을 내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보세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나기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이유를 모두 과거의 환경이나 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존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혀 모르던 타인에게 관심과 호감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안 본다고 해서 크게 상관없는 상태죠. 그러나 한두 번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과 추억을 쌓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한 시간과 에너지만큼 상대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도 고민하죠. 그럴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내 안에서 더욱 커져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으로 자존감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나를 아껴주는 가까운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낄수록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수록 내 안에서 나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쓸데없는 열등감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또한 내 모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자기 수용의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수용적 태도는 놀랍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평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상상하며 과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추는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순간부터 그로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미 결론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당해야 할 크기의 걱정보다 훨씬 더 큰 걱정을 하니 그만큼 심리적으로 더욱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걱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걱정을 위한 걱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면 무작정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직면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가감히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 자르기 연습입니다. 생각의 바닷속에 빠져 있을 때는 너무 큰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더라도 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들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서부터 생각이 퍼져나가려 할 때 그 순간 생각을 과감히 자르는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기보다 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난 일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보세요. 모든 작업을 마친 뒤에 현재 일어난 일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항복하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은 걱정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걱정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주관하는 파페처 회로가 자극된 결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이성과 논리의 뇌, 실행의 뇌인 전두엽을 자극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들처럼 운동, 주변 정리, 필기, 청소 등과 같이 간단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얻으면 전두엽은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이를 통해 파페처 회로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제 존재감을 표출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내면에는 나만의 개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요즘 말로 힙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힙이 레드와 같은 이미지라면 저는 옷도 무채색에 가깝게 입고 투명과 같은 이미지 같아요. 사람의 성격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따라 외향과 내향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흔히 쾌활하고 밝아 보여서 앞서서 리드를 잘하면 외향적, 부끄러움이 많고 낯을 가리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향과 내향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낌 없이 잘 표현하면 외향적,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면 내향적이겠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관심이 많고 각종 자극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력을 얻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를 더 잘 들여다볼 줄 압니다. 집중력과 인내심이 뛰어난 편이기에 깊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죠. 외향과 내향은 무엇이 더 낫고 모자란 것이 아닌 서로 다른 특질일 뿐입니다. 이를 설명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에 끌려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힙해지고 싶은 욕망을 갖기도 하고요. 이 경우 힙의 일반적인 정의 자체가 자신의 성향과는 좀 동떨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한편 고정관념에 있는 힙의 이미지가 아닌 나에게 맞는 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힙이 레드라면 같은 레드라도 명도나 채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표현되는 것처럼 나의 성향에 맞춰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성향을 조금씩 넓혀보고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빨간 옷만 입는 것으로는 절대 힙해질 수 없으니까요. 나를 바꾸고 싶다는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평소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주는 성격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역할에 맞추다 보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혹시 타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이런 점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미뤄놓고 나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즉,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 안 하는 연습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타인에 맞춰가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다움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자신이 원하던 나만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을 때 저는 글로 적어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걱정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